안철수 의원 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했죠. 광화문에서 했습니다.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이제는 검사나 법률가 출신들, 과거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보다는 미래를 바라보는 정치인이 대한민국을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면서 안철수 의원 어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어제 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장관직에서 사퇴했죠. 이런 식으로 지금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잇따라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 첫 번째는 출마 1억 원쯤이야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출마 러시가 국민의힘에서 일고 있다. 1억 원쯤이야 하는 것은 이제 좀 출마와 관련된 이 당에 내야 되는 이제 비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의 포커스 첫 번째 이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대선 일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비후보 등록이 이미 시작이 됐죠. 4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후보 등록 기간, 후보 등록이 5월 10일, 11일 등록을 하게 되고 공식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22일 동안 선거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지금 출마하려고 하는 여야의 그 지자체장들 공직에 계신 분들 있습니다. 공직 후보 사퇴 시한, 공직 사퇴 시한은 5월 4일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일정들, 각 당의 경선 일정 이런 것이 아무리 늦어도 5월 3일까지는 다 끝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재외 국민 투표 25일까지 진행이 되네요. 투표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전 투표가 29, 30일 5월 29, 30일 사전 투표가 되고 6월 3일 날 본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6월 3일 날 지금 투표일 이날은 오후 8시까지 투표를 하게 됩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 투표를 하게 됩니다. 국경일로 지정이 됐죠. 그래서 6월 4일부터 당선자가 바로 직무를 그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인수위가 없이 결정되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업무를 봐야 됩니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국민의힘 지금 출마자들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면 거의 20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거론이 되는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출마를 몇 명이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거론되는 인물들 이렇게 저렇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최소 15명 정도 될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김문수 전 장관 여러 가지 고심을 하다가 어제 사퇴를 하고 오늘 출마 선언을 합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야 될 책임감을 느낀다라면서 국태 민환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 나라를 태평스럽게 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걸 위해서 힘을 모으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출마의 변을 삼았습니다. 나는 계엄에는 반대한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는 것, 나라 안정을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했지만 계엄에는 나는 반대했다.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14일 날 예정을 하고 있죠. 출마선은. 그 전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내일 10일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국회 본청 앞에 그 계단 거기에서 이제 출마 선언을 할 계획입니다. 계엄 발동 당시에 그 계엄 해제를 위해서 바로 이제 입장을 밝히고 역할을 했던 그것을 좀 부각을 시키고 결국 현재의 여권 국민의힘 안에서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이른바 탄핵 찬성 그 상징성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아마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홍준표 시장은 이제 김문수 전 장관과 좀 이미지가 겹치지 않느냐 이제 이런 기자들이 또 질문하고 하니까 또 재미있는 대답을 했습니다. 문수형과 나는 다르다. 문수형은 탈레반이다. 문수형 이제 김문수 전 장관을 평소 가까우니까 이제
그렇게 홍준표 시장이 부른 거죠. 문수영은 탈레반이다.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할까요? 좀 경직돼 있고 잘 좀 통제가 잘 안 된다. 뭐 그런 얘기겠죠. 나는 좀 문수영하고는 다르다. 타협해야 하는 순간이 있고 나는 유연성이 있다. 역으로 치면은 김문수 전 장관은 좀 타협적이지 않고 경직돼 있다. 뭐 그런 약간 자신과의 차별성. 결국은 탄핵에 반대했던 그 강성 지지층의 흐름을 누가 가져가느냐, 그러니까 당심을 누가 좀 가져가느냐 하는 부분에서 김문수 전 장관과 홍준표 시장이 강하게 좀 맞붙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 좀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번 대선 때 홍준표 시장이 좀 아픈 기억이 있죠. 이와 관련해서 그때 이제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붙었을 때 윤석열 후보가 당심에서 앞서고 홍준표 후보가 당심에서 윤석열 후보와 차이가 좀 났습니다. 민심에서는 반대였거든요. 홍준표 후보가 민심에서는 앞서고 윤석열 후보가 뒤졌죠. 그래서 결국은 홍준표 후보가 민심에서는 앞섰음에도 당심에서 큰 차이로 뒤지면서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됐었거든요. 지난 대선 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당심에서 일정하게 이제 좀 얻는다면 과거에 그것을 민심과 당심으로 해서 다시 또 후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마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문수 전 장관에 대한 견제구 이런 것을 좀 날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거론되는 사람들 보면요, 뭐 이제 오세훈 시장이나 유승민 전 의원, 오 시장은 아마 조만간 출사표를 던질 것 같고 유승민 전 의원도 여러 가지 고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들만 제가 한번 쭉 불러보면 오세훈 시장, 유승민 전 의원은 뭐 기본으로 가면서 지자체장들이 좀 있습니다. 이철우 경북지사, 또 유정복 인천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또 뭐 최경환 전 부총리, 원희룡 전 장관,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의원 이렇게까지 보면 이게 거의 한 지금 16명 막 이렇게 됩니다. 국민의힘에서 대선 출마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제는 반찬이 굉장히 좀 많지 않느냐. 뭐 그런데 반찬은 많은데 과연 반찬이 많다고 음식점이 다 잘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이게 출마하는 러시를 이루는 이것이 한편으로는 뭐 흥행에는 좋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너무 난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평가도 좀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오늘 국민의힘은 경선 룰을 확정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난번에 경선을 압축하는 과정을 보면요, 지난번에 15명이 출사표를 던졌거든요. 15명 출사표 던졌는데 서류 심사로 해서 3명은 탈락시켰고 12명을 가지고 1차 경선을 했습니다. 1차 경선은 2대8 당심 2 민심 8로 해서 1차 경선 12명을 가지고 치렀고 그 12명을 가지고 이제 압축을 했죠. 8명으로 압축을 했습니다. 그런 뒤에 2차 경선을 치렀는데 그때는 3대7로 했습니다. 민심 30%, 당심 30%, 민심 70% 이렇게 해가지고 4명으로 압축을 했고 그 4명을 가지고 이제 5대5 당심 5, 민심 5로 해서 결선을 치러서 후보를 확정을 했죠.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좀 오늘 아마 결정이 되니까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됩니다. 영남에 기반을 둔 후보들은 당심 비중을 좀 늘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영남권 중심의 그 당원들의 표심 이런 것을 얻기 위한 것이죠. 반대로 이제 수도권에 기반을 둔 후보들은 민심 비중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처럼 2대8, 3대7 이렇게 똑같이 갈지 아니면 당심과 민심 반영 비율에서 변화가 있을지 아마 최종적으로는 5대5 그건 크게 아마 변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5월 전당대회 날짜가 5월 2일이나 3일쯤 이것도 아마 조만간 결정될 것 같습니다. 5월 4일이 공직자 사퇴 시한이기 때문에
전당대회 날짜로는 5월 2일이나 3일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주자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일단 확실한 주자, 그러니까 강 주자가 좀 보이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평가가 나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명 대표 라는 이제 확실한 주자가 있다 보니까 다른 주자들이 출마를 할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는데, 오히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확실한 일강 주자가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더 이제 여러 명이서 출사표를 던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또 이제 내년에 지자체 선거가 내년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내다보고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도 좀 뛰어들어서 뭔가 자신의 정치적인 비중을 좀 높이려고 하는, 그런 브랜드 파워를 좀 키우려고 하는 그러한 측면도 좀 있지 않느냐. 하지만 이게 이 경선이 정말로 이 강력한 후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뭐 그저 그런 식으로 숫자만 많다고 되는 것은 아니니까, 뭔가 강력한 그 드라마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뒤따라야 흥행이 따르고, 그럼으로써 이제 경쟁력이 올라가는 그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고민이 좀 국민의힘 안에서 있지 않을까. 과연 어떤 드라마적인 경선 모양새를 국민의힘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지금 후보들이 출마하는 것과 관련해서 주목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이른바 탄핵에 찬성했던 후보들과 탄핵에 반대했던 후보들의 서로 그 찬성, 탄대, 반대의 이 합종 연행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특히 이제 어쨌든 탄핵에 찬성한, 계엄 반대 탄핵 찬성, 한동훈 전 대표로 대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한동훈 전 대표가 잘 끌어안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또 국민의힘 경선을 바라봐야 되는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또 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비판적인 흐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강력한 지지 흐름을 갖고 있는, 팬덤을 갖고 있는 그러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과연 그 흐름을 자기 중심으로 끌어올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탄핵에 찬성했던 일부까지도 좀 끌어올 수 있을 것이냐, 그러한 강력한 흡인력을 한동훈 전 대표가 발휘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국민의힘 경선에서 사실은 제일 좀 주목해서 봐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결국 이 탄핵에 반대했던 그 홍준표, 김문수 등등의 이 흐름에서의 그 중심을 누가 잡느냐, 김문수 전 장관이냐, 홍준표 시장이냐, 이런 흐름에 따라서 탄핵 찬성파의 대표와 탄핵 반대파의 대표가 결국은 맞붙는 이런 구도로 초반전 흐름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게 7일 경선이라고 5월 1일이라고 치면 그보다도 더 짧죠. 그랬을 때 초반 흐름이 그렇게 펼쳐지다가 이게 또 한 50일이라는 게 사실은 짧은 기간이지만 또 긴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 안에 흐름이 어떻게 변할지, 그래서 그 최종적으로 후보가 되는 최종 그 경선 라운드에 올라가는 그 서너 명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그 막판 주자, 여기 이것이 이제 탄핵 찬성 반대로 딱 그렇게 될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중도적인 흡인력을 가질 수 있는 오세훈 시장이나 한동훈 전 장관 전 대표나 등등 이런 흐름으로 짜여질지, 요것은 이제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일단 어쨌든 뭐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찬이 많다고 그 음식점이 잘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음식점 하면 거기는 뭐가 맛있지, 딱 어떤 메인이 하나 딱 있고 다른 것이 같이 붙어줘야 이게 손님들이 많이 따르게 되고 그 음식점이 잘 되는 것인데, 과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게 애매모호한 상황에 탄핵 찬성, 탄핵 반대가 막 얽혀 있고 서로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신뢰, 이런 것들이 지금 별로 없으면서 서로를 비판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내부적으로 좀 분열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떤 메인 이슈,
메인 인물을 경선 과정을 통해서 분열 없이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국민의힘의 경선을 보는 최고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이제 돈이 1억 원 내야 돼요. 1억 원. 경선에 뛰어드는 사람들은 지금 민주당은 4억 원을 내야 됩니다. 대선 후보 경선에 뛰어들 때. 근데 국민의힘은 최종 확정 안 했지만 최소 어쨌든 1억 원 이상은 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뛰어든다고 했을 때 한 50일 이렇게 뛰면서 1억 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억 원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큰 돈인데 그 뛰면서 이제 본인을 알릴 수 있고 한 것이 충분히 1억 원의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참 적은 돈 아니어서 아마 좀 고민하는 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이력서에 내가 언제 대선 예비 후보 경선 예비 후보에 뛰어들었다라고 이력서에 한 줄 쓰고 또 당원들 대상으로 연설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또 갖게 되고 여러 방송이나 이렇게 출연할 수 있는 매체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거, 이게 이제 1억 원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게 아니어도 충분히 어떤 나의 뜻을 한번 이참에 되든 안 되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1억 원을 기탁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대선 경선 막후에는 보이지 않는 이 돈의 문제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4억 원이니까 더 많죠. 엊그제 제가 만난 이 지금 뛰어들까 말까 하는 캠프의 핵심 참모는 안 뛰어들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4억 원이라는 것이 너무 부담이 된다. 그 짧은 기간에 활동을 하는 것 치고는 그 투자한 그 4억 원 대비 효과가 좀 별로 없어 보인다라고 하면서 고민을 하던데 아마 안 나오는 쪽으로 조만간 그 주자가 결정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아까 제가 불러드린 그 거의 15명, 16명 되는 주자들, 이분들 중에 실제로 과연 몇 분이나 뛰어들지 이것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첫 번째, 출마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출마 러시 1억 원쯤이야로 오늘의 이슈 첫 번째 마치겠습니다. 자, 댓글들 보내주신 분 한동훈님밖에 뽑을 사람이 없네요. 한동훈 전 대표 지지하시는 분 같습니다. 반찬은 많지만 선뜻 젓가락이 가지 않는다. 네. 예.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대로,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유튜브들은 유튜브들대로 나라가 혼란스러운 것 같네요. 저도 언론사에 근무를 하고 언론에 있지만 저희 AK 라디오는 어떤 근거 없는 얘기를 얘기하지 않고 그날그날의 핵심적인 이슈, 정리된 걸 가지고 좀 말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만 많고 라디오 채널도 많지만 근거 없는 거 가지고 막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최소 5억을 넘겨야 된다. 대선 후보 나올 때 기탁금을, 그래야 쓰잘데없이 많이 안 나온다. 돈을 좀 올려야 된다. 이 말씀도 나름 일리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